자, 16번으로 갑니다. 537조, 538조 위험의 부담에 관한 문제를 위주로 사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다 그죠?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즉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관한 행태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불능이 없다 그죠? 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 건물이 전소, 후발적 분리됐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의 가실로 적을게요. 즉 채무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됐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따라서 매수인으로는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즉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537조입니다. 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죠? 그때는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죠.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뭐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537조. 그다음 3번 이의 경우 이미 계약금을 지겠다면 매도인 갑은 뭐요? 우리에게 계약금을 부당이도로 돌려줘야 된다 그죠? 4번 을의 채권자 재중 미적을게요. 538조죠. 그럼 채권자 이연 부담주의입니다. 을의 수령 재중 뭐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그죠? 그때 누가 이연을 부담합니까? 채권자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538조 2항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을에게 상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갑은 뭐야?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양도세를 부담할 필요 없다 그죠? 그로 인한 이득은 공평원칙상 매수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38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보게 되면 뭐요? 위험의 부담 문제에 관한 537조, 538조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부터는 제3자랑 계약이 진행될 거예요. 교과서로는 449페이지 이하로 표시하면 돼요. 법조문은 539조부터 542조. 이 지문도 단일 문제로기보다는 어떤 뭐요? 계약 총론의 여러 가지 논점과 더불어 지문화될 수 있는. 자, 갑니다. 제3자랑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 특정될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태아를 위한 뭐요? 태아를 생명보험 수익자라는 생명보험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따라서 설립 중의 법인도 뭐요? 수익자인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뭐요? 언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뭐요? 그때는 현존 특정될 일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제3자가 뭐예요?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다. 그죠? 즉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죠? 계약 자체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3번 제3자의 권리를 부하겠습니다. 541조입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뭐죠?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뭐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죠? 예. 정답 3번. 그 다음 키포인트요. 기본계약 미적을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요? 보상관계라 한다. 그죠? 누구와 누구 관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계약을 기본계약. 제3자의 계약의 본체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인 낙약자는 뭐예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모든 항변 사유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542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낙약자가 약속을 못 지켰다 그죠? 낙약자의 기책으로 채무를 이행 못했죠. 그럼 제3자인 수익자는 뭐예요? 여하튼 낙약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벌써 두 번째다, 그죠?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종 특정될 필요 없다, 그죠? 즉, 태아를 생명보험 수익자는 생명보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언제나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들은 현존 특정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역.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서 가지는 뭐요?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채무자에게, 제3자인 채무자에게 이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제3자 계약의 하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체크할게요.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적으시고, 중요합니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 여기 적을게요. 여기서 뭐예요? 대내적 관계라 한다, 그죠? 대내적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요? 요약자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뭐예요? 수익자인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이자들의 계약 관계에 의한 뭐예요? 하자는 기본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뭐예요? 낙약자는 뭐예요? 요약자와의 계약이 생긴 모든 사이로 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뭐예요? 엉뚱한 요약자하고 뭐예요? 수익자 사이. 자기들끼리 뭐야? 대내 관계에 의한 항변 사이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자, 예컨대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매매 계약은 누구 사이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요? 매도인에게 오죠. 근데 매도인이 요청합니다. 내가 벽에 뭐야?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받아쓰기보다는 뭐야? 네가 직접 이자에게 내 대신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죠. 제3자 계약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각각 병간의 과 같은 채권 관계 없어요. 이를 이유로 뭐야? 약속해놓고도 뭐야? 이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지급해야 될 약속대로. 그때 자기들끼리 부당이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키 포인트요. 여기 체크할게요.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리적 관계다, 그죠? 여기에 관한 하자는 기본 계약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따라서 뭐요? 이 하자를 이유로 갑은 뭐요? 자신의 어머니 이전 등기 여부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죠? 어른 약속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대리 관계는 기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리얼.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수익자는 적을게요.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장 기본 지문이다, 그죠? 해제권과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지요?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어요. 제3자는,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 취소권 없습니다. 자,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9번 사령 문제요. 제3자 계약입니다. 분양업자 갑은, 즉 아파트를 만들었다, 그죠? 갑은 을에게 X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하면서, 그래서 을이 매수인이다 보시면 되죠. 그 대금 2억을 뭐요? 자신이 받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뭐요? 벽에 지급할 것을 을에게 요청했다, 그죠? 그때 을이 오케이 했죠. 전형적인 제3자 계약 맞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병 체크하시고. 제3자다, 그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해서 뭐야?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구이죠, 그죠? 즉 제3자에게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을은 갑에게 뭐야?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이기 때문에 병에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뭐요? 갑이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뭐요? 대금을 지급 못하겠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낙약자인 을은 뭐요? 요약자와의 계약에 생긴 모든 사유로 뭐요? 항변할 수 있다. 즉 내가 매수인이라면 뭐요? 이전 등기 받기 전까지는 매매 대금을 벽에 지급할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42조. 그 다음 갑과병사의 원인관계 묻혀 볼게요. 누구와 누구 사이요? 이자들의 관계죠. 내부적 관계다. 그죠? 이와 같은 갑병사의 내부적 원인관계는 병을 향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즉 제3자 계약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갑은 요약자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의 동의가 없으면 을의 채무불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즉 해제 취소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해제 취소하기 위해서 제3자의 동의 필요 없다. 그죠? 제3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성립한다. 그죠? 그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541조. 자,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돼요. 제3자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또 떴다. 그죠?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 특정될 필요 없다.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 특정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제3자 밑줄 것입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당사자만이. 따라서 요약자의 채무불이어서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지문이에요. 그 다음 542조입니다. 낙약자는 뭐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그 다음에 밑줄 것이면 되죠.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기본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사유를 항변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제3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542조. 그 다음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뭐요? 제3자의 권리를 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요?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맞다.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5번.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깁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죠? 그래서 540조.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요?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거절한 걸 봅니다. 540조입니다. 계약 총론에서 해제 파트는 무조건 뜹니다. 100%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그 파트를 펴시고 쭉 펴놓고 따르세요. 교과서는 450페이지 이하로부터 해제 관련 논점이 쭉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펴두시고 지문과 같이 검토할게요.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채무불이익이 있었더라도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이행채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느나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때문에 그땐 채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법조문 544조, 교과서 452페이지입니다. 즉 채무자의 뭐요? 이행지체로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요? 원칙. 먼저 상당 기간을 줘서 이행을 채굴 해야 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채무자가 뭐요?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때는 채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채고 표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2번 채무자가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부만을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일부 이행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 해를 할 수 있으나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뭐요? 일부만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금방 봤던 544조 그러죠. 544조 계약 해지란 이행의 채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해야 된다. 그러나 상당 기간은 뭐요? 정하지 않거나 불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채고도 뭐요?
최고의 효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뭐야? 그때는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제권자의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야?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뭐야? 상당치 않는 기간을 줘서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최고 자체는 유효입니다. 다음은 뭐야? 해제권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야?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해제권만 생겼을 뿐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로써 해제권자가 해제해야 돼요.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뭐야?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다음에 적을게요. 아직 해제 안 됐죠. 그때 채무자가 뭐야? 이행하면 이제는 계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해제권자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51조입니다.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는 부담치 않는다. 틀렸습니다. 해제와 뭐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별도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2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거기다 체크할게요. 8례입니다. 즉 쌍무계약에서 뭐요?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뭐요? 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뭐요? 그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때는 뭐요? 공평의 원칙상 이행을 제공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때 이행 제공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매도인의 매매 목적 이전 소유권 이전은 뭐가?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틀리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한 해제는 누구만이요? 채권자만이 해제할 수 있죠. 따라서 해제하려면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행 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요. 대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행 지시만. 근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뭐예요?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근데 매도인의 잘못입니까? 매수인의 잘못이요? 매수인의 잘못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예요? 자기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죠. 해제할 수 없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되려? 매도인의 잘못, 즉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뭐요? 기책이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구 껴놓고 뭐요? 성낼 수가 없다는 논리죠. 이 지문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해볼게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 적을게요. 채무 불이어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 없는 뭐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은 해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등을 팔면 뭐요? 주된 의무가 뭐죠? 소유권 이전 의무죠. 설명 의무는 부차적이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부차적 채무 불이행은 뭐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될 뿐 해제는 할 수 없다. 자, 4번. 일방이 이행 지체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를 한 경우. 자, 해제 밑줄 거시면 되죠.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그럼 이제는 상대방도 뭐요? 계약에 따른 이행 책임이 없죠. 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 그 다음 외워야 됩니다. 자, 가시상계미 적을게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뭐요? 이행을 하면은 부당이득의 특징으로서 뭐요? 현존이익,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상태로 돌릴 원상 회복 의무. 따라서 뭐요? 이 경우 계약 해제에 기책이 있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가실상계 법리는 있을 수 없어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실상계 제도는 적용이 없다. 원상 회복 의무의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뭐요? 가실상계할 수 없다. 틀립니다. 정책적으로 뭐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불문하고 뭐요? 묻지 않고 원상 회복 의무를 정책적으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를 정함에 있으면 가실상계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번으로 갑니다. 합의 해제. 합의 동그라미 치고 앞에 했다 그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그죠? 계약에 따라서 해제. 우리가 배우는 해제는 채무 불이익을 위한 법정 해제죠. 그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합의 해제는 계약에 따라서 뭐야? 자기들이 합의해서 해제합니다. 따라서 특징요. 채무 불이익을 유발하지 않죠. 첫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익을 운운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절대로 털면 돼,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청약했더라도 매수인이 뭐요? 단순히 오케이 되죠. 근데 조건을 붙여서 성립했다 그죠? 그때는 합의 해제가 불성립이다 그죠? 그럼 청약은 실효된다. 그 다음 3번은 개별 판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객관식 푸는 요령이에요. 뭔가 모르겠다 그죠? 이건 봐도 없어요 그죠? 4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다시 뭐요? 다시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 시키고 뭐요? 해제된 매매 계약을 뭐요?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 또 다른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그때는 당사자에 가능하다 그죠? 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해제해놓고 뭐요? 다시 또 합의해서 원래 계약을 되살리는 이와 같은 약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번 질문 플러스 뭐요? 5번 질문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어요. 합의 해제, 합의책 하시면요. 그때 그 효과는 뭐요? 그 효과는 자신들의 합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뭐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정 해제가 뭐요? 이 지문은 적용이 안 됩니다. 법정 해제는 뭐요? 돈을 원상 회복할 때는 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뭐요? 법정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자신들의 뭐요? 합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 해제만 적용된 규정입니다. 합의 해제는 이와 같은 뭐야? 합의가 없는 한 이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특징 뭐야? 채무 불이익을 오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익 책임 못 묻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신들의 합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뭐야? 합의한 바 없다면 그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뭐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울 필요 없이 그죠? 여기서 답은 우리가 읽지 않은 뭐예요? 3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3번. 여기 객관식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굳이 3번 판례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판례는 이 경우 뭐예요? 계약이 일부 이미 이행됐다면 묵시적 합의가 되려면 뭐예요? 일부 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부 이행에 관한 원상 회복에 관해서도 뭐예요? 의사가 합의가 있어야만 묵시적 해제 합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례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 위주로 검토를 하시고 24번으로 갑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림없어.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보는 채무불이익을 운영한 법정해제와 당사자 간의 약정된 사유에서 뭐요? 일방 또는 상방의 해제권이 발생한 약정해제권. 자, 약정해제권 거기다 체크하시고. 즉 약정해제권은 뭐요? 법정해제권과 달리 채무자의 채무불이익을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럼 특징 무조건 볼게요. 채무불이익을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뭐밖에 없어요? 채무불이익을 위한 법정해제밖에 없어요. 합의해제, 약정해제 모두 뭐요? 채무불이익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특징. 자, 그 다음 2번. 자, 교과서를 펴볼게요. 어디를 펴시냐면은 454페이지입니다. 해제 효과. 계약이 뭐야? 해제가 되었더라도
자, 가별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근데 그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이 법률 관계를 토대로 뭐요? 새로운 이 법상의 이해관계를 맺어 제3자는 하지 못한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이때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입니다. 자, 교과서 쭉 보시고. 이때 제3자는 뭐요? 모든 제3자가 아니라 해제된 법률 관계가 뭐요? 해제되기 전에 그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뭐요? 등기, 인도 등으로 물건적 권리를 취득한 자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소유자가 되죠. 이자로부터 뭐요? 다시 매수해서 이전 넘기를 한 자, 그죠? 이자를 뭐요? 소유자를 믿고 이자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 전세권을 설정한 자, 그죠? 지상권을 설정한 자,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을 설정한 자. 그다음에 뭐요? 감유 등기를 한 자다, 그죠? 그 여지 등기 포인트, 등기를 한 자는 다 보호돼요. 등기, 물건적 효력을 취득한 자. 근데 누구는 뭐요? 자,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했다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을 가진다, 그죠? 대금 채권. 그때 해제되기 전에 법률 관계로 발생한 뭐야? 채권 자체를 양수받은 자,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그럼 해제되면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압수, 압류, 양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누구만요? 물건적인 권리가 취득한 자, 등기까지 한 자. 그러니까 보호되지 못한 자 2명이 오시면 돼요, 그죠? 어떤 키포인트요?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을 압류한 자, 그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체크할게요. 채권,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해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뭐요? 즉,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오죠.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뭐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해당할 수 없어요. 계약이 해제되면 바로 계약 채권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내용이다, 그죠? 반환을 금지하는 키포인트, 이 길이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이 길로 이렇게 속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그 다음 4번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명백히 이행을 거절했다, 그죠? 근데 최고예방 의미가 없다, 그죠? 그때 해제권자는 뭐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 이행각 있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적을 필요 없죠. 제공 필요 없이,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봤죠, 그죠? 뭐만 보면 돼요? 네. 가시상계할 수 없다, 그죠?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를 정할 때는 가시상계제도는 적용될 수가 없다. 네. 가시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갑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기본 조문입니다. 자, 이해를 통해서요. 교과서로는 그 조문이 455페이지 정도에 실려 있어요. 553조입니다. 해제권자가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자도 뭐요? 자신이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근데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뭐요? 가실로 반환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죠? 그럼 반환 못하니까 뭐요? 해제권자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2번. 이 부분은 조문 자체로 아주 단골입니다.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547조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에 적용되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에 관한 547조로 뭐요? 임의 규정, 특약으로 뭐요?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요?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그죠? 그 기간 내 해제권 행사가 없으면 뭐야? 해제권자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계약에서 위약 시 해제권을 배제키로 따로 약정이 없었다, 그죠? 그때 체크요.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다, 그죠? 따라서 약정 해제권에 유보가 있다고도 뭐요?
법정 해제권을 포기한 바 없는 이상 당연히 뭐요?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채무불이익으로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예. 양자는 별개란 겁니다. 5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자 해제권 그다음에 적을게요. 해제권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러면 행사만 있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해 버린다고 하죠. 이미 계약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소를 취하고 본래 계약 이행을 구하더라도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이 해제되기 때문에 채무 약속 지킬 필요 없다고 하죠. 계약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1번 544조입니다. 이행치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상대방은 채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일방이 채무를 이행치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자, 미적을게요. 이를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행 거절의 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당연히 해제하려면 채고 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그죠? 이제는 채고 없이는 해제 못합니다. 왜? 이행 거절의 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민법 총칙에도 단골 지문이죠.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죠. 계약 자체가 아직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무조건 것이죠.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채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546조. 채권자는 채고 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두 번째입니다.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은 별개다. 그죠? 그래서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약정 해제권을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유보에 따라도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547조 반복이죠. 당사자가 소인인 경우 해제는 전후부터 저는 모두에게 그죠?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자, 27번으로 갑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는 설명으로 탈린 것은, 자, 벌써 두 번째입니다. 보통의 이행지체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그죠? 그때 최고할 때 반드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단골 지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채무불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45조입니다. 정기행위 밑줄 것이고 545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죠? 결혼 예복을 예를 들었다. 그죠? 근데 결혼 예복을 맞추었습니다. 언제까지 와야 돼요? 결혼식 전까지 와야 되죠. 근데 이미 결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정기행위라는데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 시에 이행치 않으면 그때는 최고 필요 없다. 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최고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은 뭐밖에 없어요? 보통의 이행지체다. 그죠? 나머지는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정기행위,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최고를 해야만 되는 경우.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최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 보통의 이행지체밖에 없다. 그죠? 보통의 이행지체만. 나머지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 또는 정기행위, 이행불능 다 최고 필요 없다. 그죠?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계속이죠. 불가분성. 당사 일방 또는 상방이 소인인 경우 해제는 그 전원에게다. 그죠? 전원에게. 예.
답은 너무 쉽게 됐죠. 전액 해야 됩니다. 그 정답 4번. 5번. 개별 판례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쌍무 계약서 당사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재물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이행 제고 시 바로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명백하다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시기. 여기까지는 답으로 안 할 겁니다. 28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해제. 민법 총칙입니다. 단독행위죠.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맞죠? 그죠?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그 다음. 2번도 민법 총칙이요. 해제가 있으면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죠. 원상회복 청구권 밑줄 것이고 청구권 또는 기업.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된다고 하죠.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러면 원상회복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해제한 때부터 그죠. 해제한 때부터. 그 다음. 원상회복의 특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의 특질이다. 그죠. 따라서 반환 보면 선악불문, 현존이익 불문 뭐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4번. 자, 그럼 어디다가 체크해야 돼요? 합의해제, 합의다. 그죠? 합의해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익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줄, 채무불이익을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됐습니다. 그죠? 채무불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채무불이익을 위한 법정해제밖에 없어요.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뭐예요? 채무불이익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5번은 548조입니다. 계약해제는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자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는 뭐예요? 가압류한 채권자, 가압류 등기했죠. 그죠? 가압류한 채권자는 소고표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역시 뭐예요? 가압류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그죠? 예. 등기 등으로 물권적 효력을 취득하면 뭐예요? 제3자는 보호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요.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른 말은 뭐예요? 최고를 해야만 되는 거 딱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보통행지죄죠. 보통행지죄. 그럼 보통행지죄만 참되죠. 몇 번이요? 1번이다. 그죠? 자, 2번. 뭡니까? 매도인의 가실로 목적물이 멸실. 여기 제목 보시면 뭐예요? 이행의 불능이다. 그죠?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필요 없다. 그죠?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가 요구서 약정 해제죠. 그죠?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 그 다음. 이행 거절 여사를 명백했죠. 그죠? 그럼 최고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매매의 목적부당 설정된 지상권의 시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뭡니까? 이행 불능이 됐죠. 그죠? 그때는 최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최고를 해야만 되는 건 뭐예요? 보통의 이행지체다. 그죠? 당연히 이 경우 매매대금 지급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자, 30번.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한 자. 물권적 효력을 취득한 자다. 그죠? 자, 볼게요. 1번. 키포인트가 뭐예요? 채권입니다. 여기도 체크할게요. 해제로 소멸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 이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죠? 등기 등으로 물권적 효력까지 취득한 자입니다. 그 다음 2번. 더 쉽다. 그죠? 제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 3번. 해제된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자에서는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는 뭐요? 등기한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뭐요?
소유권 이전된 그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한 채권자, 등기까지 했다 그죠? 그게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 그다음 4번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해제된 매매 계약 미조건 계약. 보호되는 제3자는 뭐요? 해제가 된 뭐요? 그 계약을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그런데 이 경우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야? 이 토지 매매를 유하다고 믿고 그죠? 을을 앞으로 등겨놓고 그 토지의 저당권, 지상권 등을 설정한 자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야? 그 목적된 토지의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은 매수인 거다 보죠. 그래서 이자는 뭐야? 토지를 매수한 게 아니라 뭐야? 건물을 샀어요. 보호가 되려면 뭐야? 요 매매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자는 뭐야? 토지 매매하고 상관없죠, 그죠? 건물만 샀어요. 토지 매매하고는 전혀 법적 이해관계를 맺은 바 없어요. 네. 누구에 대해요? 토지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을 취해야 되죠. 토지 자체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자,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한 자야 됩니다. 이자는 토지하고 상관없이 그 건물을 매수한 자, 전혀 해제된 계약하고 상관이 없는 자죠. 예. 그 다음 채권이죠, 그죠? 채권을 양수, 압류받은 자, 안 된다 그랬죠. 예. 이 질문 해볼게요. 즉 해제된 뭐야?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자체를 뭐야? 양수받은 자,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등은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제된 뭐야? 법률 관계를 토대로 등기, 인도 등으로 물권적 효력까지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뭐야? 당연히 등기하죠, 그죠? 예, 등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한 자는 다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1번으로 갑니다. 해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키포인트 요거다, 그죠?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죠.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죠, 그죠? 그때는 키포인트 그죠?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필요 없고 채고도 없이 그죠? 채고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다음 2번 해제권 채가심이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행사 방법이 제한 없다 그죠?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미 계약은 해제됐죠. 그 이에 손을 취하더라도 뭐요? 이미 계약은 해제됐다 그죠? 해제권 행사력은 영향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3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요? 민법 총칙에 뜰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 거래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계약 해제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아직까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한 채무로 뭐요? 이행치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 제3자 보호 규정이요. 계약을 해지한 자는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서 해제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죠. 없다 그죠? 즉 548조를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로는 545페이지에 454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자, 548조를 보게 되면은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럼 뭐요? 제3자는 하지 못한다 그죠? 이때 제3자는 선의 악이 구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해제 전에 그 법률 관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뭐요? 모든 제3자는 보게 됩니다.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정답 4번. 그다음 551조 계속 반복이죠.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32번요. 틀린 것은 정기행위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일정 시일 또는 일정 기간에 이행치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정기행위다 그죠? 정기행위. 그때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치 않으면 뭐야? 최고 필요 없이 그죠? 최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최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원상회복의 내용입니다.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특히 뭐요? 금제라면 뭐요?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기려면 된다, 그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그 다음 3번 민법 총칙이요. 특정 채가시면 된다, 그죠?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는 회사 채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임했더라도 뭐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죠? 불확정 채무만 해지할 수 있더라. 그다음 4번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이행 불능이 뭐요? 누구의 기책요? 채무자의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소유권 이전과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그 이행 불능이 뭐요? 매수인의 기책이라면 뭐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방구 끼워놓고 썩내는 거 있을 수 없다, 그죠? 즉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요?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뭐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에게 기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기책이 있다면 해제 못합니다. 이거는 뭐요? 해제 문제가 아니에요. 적지는 마세요. 여기 뭐죠? 위험의 부담 문제입니다. 채권자의 잘못으로 뭐요? 후발적 불능이 있다면 매도인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죠. 위험의 부담 문제이지 이거는 해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 5번 외울게요.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약정을 이렇게 했어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뭐요? 잔금을 지급지 못하면 뭐요? 별도 사표 없이 그 날짜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뭐요? 약정을 했더라도 뭐요? 매수인이 뭐요? 그 약정 날짜에 잔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뭐요?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해제된다는 걸 틀었어요. 자, 왜요? 매매는 대표적인 상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더라도 내가 매수인이라면 언제 잔금을 지급합니까? 이전 등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이전 등기에 뭐야? 이행의 제곡이 없는 동안에 뭐야? 계속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만은 바로 계약이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 그러면 계약 총론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뭐요? 계약 강론 매매 이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계약 강론은 매매하고 임대차만 조금 설명하면 나머지는 조문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매매 계약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